안녕하세요, 주고리즘의 강호진입니다. 자, 오늘은 원전, 그 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반도체랑 로봇도 굉장히 좀 좋지만 요즘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첫 수출, 가스터빈 종주국인 미국에 공급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에 나온 건데 이런 이슈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빅테크와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가스터빈 2기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내 유일하게 이 대형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죠. 자,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수출 따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뿐만이 아니라 이 가스터빈 쪽에서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익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적이. 자, 그래서 이번 계약까지 총 8개의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게 되면서 가스터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국내에만 좀 있었는데 이제는 해외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수주 배경에는 AI 시대의 도래에 따른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증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AI에서 계속해서 파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거기에 더해서 원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AI가 중심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기업들, 섹터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과 터빈 이 쌍두마차로 달린다.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나왔었던 방금 보신 거죠. 그래서 이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더해지게 되면서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가스터빈 시장 규모가 지금 2031년까지 32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늘어나는 시장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채워나갈 수 있다. 요런 기대감까지도 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수출을 따냈기 때문에 앞으로 굵직한 수주가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또 뭐 원전, 두코바니 원전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원전과 가스터빈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상승세가 3분기뿐만이 아니라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3분기 컨센서스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연결 매출은 대략적으로 한 3조 8천억대, 그 다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7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3분기,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3.8%,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특히나 134.9%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또 한 번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보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SMR 성장의 4분기도 좋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지난 10일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에도 급등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올해 수주량을 좀 보게 된다면은 이제 하반기 수주가 확정이 될 경우에 올해 가이던스였던 10조 7천억 원을 달성을 할 것이다. 혹은 그 이상 크게 상회하는 실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 앞서 보신 대로 실적 가이던스 구간을 충분히 달성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앞서 보신 바와 이런 식으로 단순히 기대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실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달에도 이렇게 특징주로 한번 잡아드린 적이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이때도 말씀드렸었던 게 뭐 원전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
강조를 좀 많이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 대한 부분, 지금 미국에서 한국이 와서 원전 좀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를 제외하면 한국이랑 프랑스 정도만 시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로 좀 비교를 하자면은 이 파운드리가 안 되는 거죠. 파운드리. 그래서 미국은 팹리스만 가능하다.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까지 가능한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제 SMR 공급 계약을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대형 원전이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SMR 시장이 개화하는 단계다. 이제 막 공급을 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대형 원전 가스터빈을 넘어서 SMR 관련된 수주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때도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스터빈 시장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가스터빈 세계 4번째 제작 회사고 국내 유일 대형 가스터빈 제작사다. 이렇게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LNG 사용 증가에 따른 이 가스터빈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짚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도 좀 안내를 드린 바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단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상단 돌파가 된다면은 당연히 목표가 상향하면서 간다. 이렇게 좀 안내 드린 바가 있는데 잠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우리가 봐뒀던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지난 10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 3개월 동안 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구간에서 이제는 더 못 기다리겠다 하고 팔아넘기는 물량이 발생을 하는 거죠. 3개월 동안 횡보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어때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구간 오면은 팔고 나는 바닥에서 사야지, 이런 심리가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물량들을 다 받아갈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수급을 한번 볼까요? 지난 10일 2025년 10월 10일 이 수급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 어때요? 개인이 무려 770만 주가 넘게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 물량들을 누가 받아갔냐?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이 거의 600만 주를 담아갔어요. 대부분을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시장에 그러니까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갇혀 있었다 보니까 나는 이제 팔아야겠다 라는 심리가 여기 이제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메이저가 받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탄력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긴 관점으로, 일단 월봉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은, 자, 이때도 한번 보시게 되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전 고점 라인, 여기서 뭐 이중천장도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본격적인 하락도 진행이 됐었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도 이 68,000원 혹은 7만원이라는 가격대에 좀 갇혀 있었죠. 올라오더라도 꼬리 달고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7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1차 목표가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미 이 구간을 한참 뛰어넘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매물대 구간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0만원이라는 가격대죠. 그래서 10만원도 보면은 이 구간에서 윗꼬리도 달고 장대 양봉을 형성을 했지만 다시금 밀리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거든요. 그럼 역시나 어때요? 우리가 7만원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매물 저항 구간을 좀 봤었던 것처럼 10만원도 마찬가지 그런 가격대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10만원까지는 우리가 높여두고 가자. 그 다음에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또 한번 우리가 목표가를 12만원까지 올릴 것인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죠. 미국도 그렇고 국내 한국도 마찬가지고 M2 통화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다. 지금 유동성 장세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한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한 번 상승 탄력이 붙으면은 시총이랑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이렇게 두 자릿대 급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18.7% 정도의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신규 진입도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10만원 못 갈 거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만원까지 한번 강하게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원전, 그 중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고, 그리고 아직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카톡방 또 지금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라캐스트라는 종목을 제시를 해드려 가지고 오늘 또 크게 수익을 봤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도 갔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링크 통해서 카톡방 혹은 텔레그램 공유방까지도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